자, 8월의 시작. 저희가 항상 바람의 방향을 체크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좀 다소 아쉽게 출발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상대 강도를 좀 보더라도 최근에 더 올라가지 못했던 코스닥 지수가 좀 더 눌리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점은 어떤 점들인지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완전히 하늘이 잿빛 하늘로 아주 어려운 이런 상태 속에서 국장과 미장이 동시에 조명을 받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정말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같이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국내 시장이 말 그대로 검은 금요일을 맞이했다. 블랙 프라이데이, 원래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쇼핑 시즌에 쓰는 건데, 여기서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완전히 주가의 대폭락을 가져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지난주 우리가 두 개 악재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대폭락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주가를 대폭락할 때 두 가지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주가의 조정은 사실은 이상한 조정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것들이 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이따가 팩트 체크해서 보겠지만은, 일단 주가가 좀 그동안에 많이 올라간 상태 속에서 어차피 100펀드 단위에 우리가 소위 심적인 저항선이 놓여져 있는데, 3,300 근처에서 지금의 시장은 두들겨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의 장세에서는 다음 바닥점을 위해서는 이게 와야 되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 외바닥에서 떴죠. 22. 그러니까 여기도 이상한 조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여기에 걸려요. 이 두 번째 걸리는 게 뭐냐면, 저도 지난 주 중에 이거 참 이상하다. 아니 분명히 대통령께서는 5천선을 얘기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하고 5천 갈 수 있을까? 5천커녕 4천도 가기 힘든데, 아니 4천커녕 얘는 위로 5천이 아니라 밑으로 3천도 깨고 나가면서 다시 2천을 갈 건가? 무슨 얘기를 할 거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법 개정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보다 보니 이런 표현이 방송에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열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딱 2달 됐습니다. 그죠? 6월 달에 출범 이후에 6월, 7월 딱 2달 됐는데, 2달 만에 갑자기 모든 것이 획가닥 바뀐 느낌?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국장이 이렇게 올라간 가장 큰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가 올라갈 때 몸이었던 몇 가지가 있죠?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하나는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장세가 있죠. 실적 장세. 그 다음에 경기가 나빠도 2020년 3월 이후처럼 금리가 똥금리에서 올라가는 저금리, 금융 장세 2가지잖아요. 그럼 지금은 금융 장세인가요? 실적 장세인가요? 아니죠. 딱 하나예요. 과매도 존에서 주가 올라갈 때 이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된 것을 끌어올리는 장세였어요. 이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외국인들이 있었고, 또 새로이 자금들이 들어온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뒷배경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정부 정책이에요. 그 정부 정책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바로 지난번 금투세에 이어서 요번에 상법 개정, 노래를 불렀죠. 상법 개정, 상법 개정. 자, 이 상법 개정 또 2차가 다가오는데 주목해봐야 되는데, 상법 개정 말고 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걸 보고 사실 5천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생각을 많은 분들이 생각했었냐면, 5천까지는 아니어도 4천까지는 가지 않겠어? 그래서 5천이라는 말을 믿고 뒤늦게 투자를 들어오신 분들도 분명 많을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굴릴까 하다가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들을 주식시장으로 물꼬를 트겠다. 멋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듯 보였는데, 그럼 밑에서 같이 그걸 갖다 서포트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이게 전혀 아니었죠.
사실은 뭐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 상태 속에서 다시 상법 개정을 갖다가 깨부시는 것이 이 세법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게 5천 가는 게 아니라 2천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부분에 놓여졌습니다. 왜?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국면이에요. 지금 우리가 PBR 1배수 정도에서 보통 주가가 3천선 내외를 본다고 할 때 이게 그래도 한 1.5배 정도까지 우리가 우리의 경쟁 상대국의 주가까지 간다면 5천원 힘들어도 야 그래도 한 4천 이상은 가지 않겠어?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걸 믿고 두렵게 들어온 투자자분들은 완전히 여기 검은 금융이겠지만 사실은 다른 제목은 뒤통수 맞은 한국 증시, 뒤통수 맞은 개미 투자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대폭락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있는 나오는 결론을 미리 하나 치고 들어간다면은 지금 그 소위 법을 세우는 아니면 이런 법을 갖다가 정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참 한미 관세 협정을 맺은 다음에 한참 그 원내대표님이신가요? 한참 불장이 오고 군장이 좋고 막 자랑질 해 되는 것이 오전이었는데 뒤에 가서는 주가가 대폭락을 밑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관세는요. 물론 관세를 누가 했던 뭐 어느 정권이 했던 우리가 정치를 떠나서 어느 정권이 했던 어떻게 보면 이번에 관세 협정은 그냥 무난하게 지나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아쉬운 점도 있지만 뭐 그 이상의 트럼프 앞에서 왠지 다 작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이상 좋아질 가능성은 작습니다. 오늘 보면 스위스 같은 경우도 관세를 39%인가 두들겨 맞으면서 이 명품 관련된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줬고 하여튼 뭐 트럼프 앞에서는 왠지 다 작아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관세를 갖고 못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평탄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출 중심의 나라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관세 협정이 이게 됐다고 해서 이 시장이 불장으로 가는데 관세 협정이 도움이 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안 내던 세금을 내는 건데요. 우리는 미국과 FTA를 하면서 세금이 제로였던 것을 우리가 15% 내는데 이게 무슨 불장으로 가는 도움이 됩니까?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만 무탈하게 잘했다. 그건 그냥 뭐 정치적인 색깔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동양은 못 줄 빵정 쪽박은 깨지 마라 그러는데 그 쪽박 깨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 세법 개정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15만 원 돈 줄 때 나한테 15만 원 돈 주니까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나요? 아니면 15만 원 돈 받을 때 이 돈은 어디서 나오지? 어딘가 그러면 돈이 필요할 텐데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간에 돈이 덜 거친 게 무려 86조 정도 이상이 덜 거쳤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래 어딘가 필요하겠지. 근데 왜 그게 해필이면 지금 이제 막 땅을 뚫고 동토의 땅에서 피어나는 이 주시장 쪽에다가 이 세금을 갖다가 온전히 여기서 세금을 받아나.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부자 감세인데요. 뒤에 가서 한번 볼게요. 이게 진짜 부자 감세인지 아닌지 같이 한번 이걸 놓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뭐나 공부가 된 사람, 공부하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대목이 반전합니다. anyway, 어쨌든 결과는 검은 금요일 국내 개미 투자가들이 완전히 뒤통수 맞은 금요일 대폭락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말 뭐랄까요? 격분하는 마음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PD님한테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다시 좀 차지하면서 하게 돌아왔습니다. 너무 화탁지가 나갔고 자 갑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국내 주시장에서 조선주가 강했습니다. 항상 제가 미국에서 앵커님 제가 항상 미국에서는 대장주 어떤 거 말씀드렸죠? 매번? 조선주의 대장 하나오션 항상 이야기해 그렇죠. 주셨습니다. 저 미국 시장에서는 팔란티. 그렇죠. 그래도 당연히 저희가 얘기했던 조선을 포함한 방산 뭐 이쪽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 조선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아주 힘있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그다음에 트럼프와의 만남이 앞둔 상태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쪽과의 이런 대화 창이 항상 열려 있다니까 남북 테마주 좀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또 우주 항공 관련된 점은 좀 올라갔는데, 자, 이런 종목군에서 예전에 제가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종목은 한시적이다라는 말씀이었죠. 어떤 종목은 한시적이고 어떤 종목은,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테마주고 어떤 종목은 계속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런 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일단 지금 이 장은 아마 국내 시장이 밑으로 급락을 주고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좀 꿀꿀한 마음으로 TV 앞에 모여 계실 텐데, 일단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이 급락 줬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다음에는 무조건 반등을 줘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반등을 줘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등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양들이 있어요. 단 지난주에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꿀꿀한 이 세법 개정과 관련돼서 가장 강력한 이 부분들, 또 그다음에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했을 때 항상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이 항상 코스닥이었죠. 그래서 사실 코스닥은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하죠. 코스닥은 1년 동안 하면 안 된다. 코스닥은 뭐 9개월 내지 10개월 해야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이미 12월 달에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10월 달에 다 빠져나가는데 저보다 12월 달 빠져나가려고 할 때 나는 좀 일찍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이미 11월 더 나가서 10월. 심지어는 9월 달, 10월 달에 이미 아는 사람들 다 빠져나니까 코스닥은 딱 10개월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또 같은 재탕이 나오니까 이게 코스닥 하시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열딱지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뭔가 우리가 좀 설득력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긍이 가는 거, 그러니까 그래, 정부에서 세금이 필요하겠지. 왜냐하면 그걸 세수를 받아서 그걸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 주식시장에 세금을 매겨? 그래, 알겠어. 근데 제일 열딱지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보면서. 그러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뭔가 세금을 매기고 뭔가 얘기하려면 최소한 이 결정을 하는 이 분이 주식을 투자를 좀 하시고 주식에서 좀 공부 좀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번에 이러한 주식시장을 급락을 일으켰던 가장 큰 소위 얘기하는 여당 내에 가장 책임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옛날에 했던 그 얘기들, 난 주식 투자 안 해,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잘 몰라. 그런데 그런 분이 금투세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세금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불쾌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까 이분이 지금 여당 내에서도 여러분들 그분 아시잖아요. 그분처럼 뭐 센터장을 지냈든지 이런 분이 만약에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이게 뭔가가 저분이 왜 그랬을까? 자기도 주식을 했을 텐데 이게 되는데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제가 GP한테는 하도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이번에 코스피 5천 특유의 자산 구성 중에서 이분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얼마가 되냐 말씀 미리 드립니다. 뭐 GPT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의 자산 비중이 5%도 안 된대요. 그 뭘 갖고 있나 보니까 95% 이상이 부동산하고 현금이래요.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어서 제가 만약에 진짜 코스피 5천에 특유에 가서 제가 활동한다면 저 같으면 그때부터라도 뭐 주식은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ETF라도 좀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정말 이런 상법 개정이다 아니면 세법 개정이다 뭐. 근데요, 역으로 대통령으로 가볼까요? 대통령은 어떠셨나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저도 빵 터진 게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예전에 대선인가 이 앞에 패배하신 다음에 주식을 하셨대요. 근데 갖고 있는 종목이 뭐였냐면 제 기억에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조선주였대요. 근데 그게 국회에서 가서 활동하면서 이게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를 미치고 팔으셨대요. 갖고 있었으면 대박 나셨을 텐데. 그리고 이번에도 또 주식을 5천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또 ETF 투자니 뭐니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그럼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밑에 있는 장관들이나 아니면 또 같은 여당 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제가 얘기했죠. 딱 두 가지.
우리한테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체크부터 갈게요. 첫 번째. 제목 써놨죠. 개미 뒤통수 맞은 증시. 와, 씨. 코스피가 마이너스 3.88%. 와, 장대음봉. 코스닥이 마이너스 4%. 와. 역대급이죠, 이런 것들도. 보면, 와, 세상이 이렇게 갔다가 두들겨 맞는가? 이게 억울한 게 분명히 여러분 중에서는 5천 간다 그래갖고 들으신 분들 계실 거라고 해요. 그 진짜 5천 갈까? 처음엔 안 믿었을 거예요. 그죠? 에이씨, 무슨 5천. 근데 아마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근데 실제로 장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어. 위로 올라가니까 야, 그 진짜 이거 5천 아니도 한 4천 가나? 야, 그럼 내가 요번에 돈 이거 요번에 뭐 어디 딴 데 뭐 짭짤한 거 있다 그러는데 뭐 부동산 어딘가 내가 해볼까 했던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주정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좀 심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게 제가 정치인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은 여러분들의 성향이 약간 보수 쪽인 성향이 있는 분들도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코스피 5천을 가자 그래서 아마 투자한 분들 중에서도 좀 그쪽을 가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왔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이쪽은 먼저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미 주차가 이쪽을 먼저 보고 있죠. 이미 제가 이 앞에 장대음봉을 주면 올라갈 때 때리는 물세비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또 이쪽도 우리가 레버리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저희가 2타임스짜리를 여기서 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미 1배수로 바꾸기 시작해서 3분의 1은 왜냐면 얘는 어차피 조정받을 만한 자리에 이 시장은 이미 와 있었어요. 이거 뭐냐면 주가가 너무 위에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조정받고 가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팩트체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빠졌니? 하면 첫 번째는 수급이죠. 자, 보시죠. 주말에 개인들만 샀어요. 그리고 외국인 코스피 6천억, 그 다음에 코스닥도 1,000억. 기관도 때렸습니다. 외국인 때리고 기관 다 때렸어요. 여기다가 외국인들 선물까지 와르르 때렸어요. 그럼 얘들이 갑자기 들어왔다가 얘들이 이렇게 때리고 나가는 게 얘들이 후회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외국인들이 때린 걸 야, 너희 잘못했어. 야, 너희 다 탓이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러려면 뭐라고 하죠? 다시 한번요. 잊지 마세요. 제가 이게 참 우리 그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시장이 올라가는 건 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거다. 누가 그래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금리 물론 이제 오늘 아까 했던 대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오기 전까지는 야 올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어 그러다가 갑자기 올해 금리 2번 내릴 거야라고 확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 내겠지만 그때서 금리가 똥금리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금리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수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주가 올라갔던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고 가로 열고 상법 개정 같은 거.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중요한 영향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두 개의 키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잘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야, 너희 잘못 때리는 거잖아. 후회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딱 때렸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정치권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거 상법 개정에 대한 것들도 조금씩은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번에 어쨌든 두 번째 이 상법 개정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한번 같이 지켜보시자고요. 근데 문제는 세법 개정. 이 모든 필요한 자금들을 왜 주시장에서 끌어가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주시장을 불로소득이라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 주시장이 불로소득이에요? 물론 여러분 중에서도 그냥 뭐 누가 추천 좀 하나 하면 그냥 샀다가 아니면 던졌다가 그러면 이건 불로소득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거 지금 이거 하느라고 새벽 2시까지 하고 나오는데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을 왜 그분들이 빠삭하냐면 부동산은 자기가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 금수저가 아니면 아마 정치권에서 이런 결정하는 분들도 처음에 집을 구할 때 처음에 아마 월세를 살 수 있겠죠. 월세에서 전세에서 집을 사고 집도 작은 집에서 점점점점 큰 집으로 옮겨가고 상급지로 옮겨갔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은 나름대로 공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주식은 전혀 공부가 안 돼 있잖아요. 왜 우리의 목숨줄이 같은 이런 주식을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똑똑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개돼지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일일이 보면서 이분이 주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주식에서 무슨 공부가 됐는지, 그분들이 그 자기 그 홍보 홈페이지든 아니면 개인 SNS든 거기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난 이렇게 주식 공부하고 있다, 나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세금 이렇게 때려 맞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수긍하고 뭔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아니 주식을 생전에 해보지도 않은 사람하고 우리가 이걸 논쟁하는, 그게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듭 얘기지만 정치 색깔을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도 이게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야 이거 유리 없네, 야 진짜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애야 되네. 그리고 저도 한편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한편에서 박수를 치고 계셨을 겁니다. 야 이번에 진짜 5천 원 아니어도 야 이제 우리가 이제 재테크에서 주식이라는 것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게 1년도 안 지났어요. 반년도 안 지났는데 2달 만에 이게 뭐 빈대떡, 이게 주식이 빈대떡인지 빈대떡 없듯이 엎어버리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열통 터지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 외국인들의 매매를 보면 금요일 날에 쭉 매수하다가 쭉쭉쭉 매수하다가 6천억 때리고 1,000억 때리고 4,000개 때리고 미리 8,000개 때리고, 여기 보면 선물도 콜옵션을 매도, 그러니까 콜옵션을 매도 때리고 풋옵션을 사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정말 다행인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찬스가 있어요. 자, 팩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내년부터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한다. 어우, 이건 좋은 얘기죠. 분리과세를 한다. 그래갖고 현행 배당소득에 따른 소득 합산의 최고 그 부분들을 49.5%, 49.5%인데 얘를 최고 수율을 35%를 매긴다. 그러니까 35%니까 이거 지방세까지 하면 이게 3.5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8.5가 되나요? 얘를 최고 세율을 38.5로 한다. 그러면 얘를 보면 베리굿이잖아요. 오!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고 세금을 저렇게 낮춘다라는 건 좋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죠. 여기에 이제 이 조건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라 배당 성향이 40% 이상 혹은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동안에 평균 5% 이상씩 증가되고,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4%, 2천만 원에서부터 3억까지, 3억까지는 20%, 그다음에 3억 원 초과는 35%, 그러니까 38.5%를 매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왜 이게 뒤로 후진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원안, 이소영 의원님, 저는 이걸 하면서 처음에 관심도 없었죠.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전공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 나온 거 찾아보는데 이분은 진짜 공부 많이 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이소영 의원님이요? 이분이 애당초 원하는 뭐냐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고,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해야 되겠죠. 배당세 많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놓치지 말을게요. 최고 세율을 25%라고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온 거는 35%로 올라갔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야, 최고 세율을 49.5에서 35%로 내려줬으면 대길이지, 야 세금 더 깎아달란 말이냐? 지금 제가 한 말이 실제로 여당 내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아니 실제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도 얼마 전에 나왔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쓸 수 있게, 뉴스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여당 내에서 이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너무 이걸 가지고 이제 부자들 이거 뭐하러 해주냐? 이거 부자만 감세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최고수를 25%를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회사에 100억이라는 돈이 이게 있어요. 그럼 이 100억이 있는 거를 이걸 결정한 사람은 그래도 대주주가, 최고 경영자가 야 이거 배당하자, 얼마 하자, 아무래도 가장 큰 입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만약에 배당을 하면 이게 만약에 35%로 계산하기 좋게 그냥 30% 할게요. 그럼 내가 배당하면 이 대주주는 세금을 35% 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배당을 안 해, 내가 100억이 돈이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이 대주주가 이걸 지분을 팔아. 그럼 세금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그거 세금 25%예요. 근데 그냥 20%입니까? 아니죠. 자, 여기 유보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 이 사람들은 이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좋은 평가 받겠죠. 야, 내가 이 지분 주식을 팔려고 그러는데 여기 내가 회사에 유보금이 100억이 있어. 그럼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분 가치도 올라갈 거고요. 여기다 또 경영자면 경영자 프리미엄도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내가 부를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돈을 만약에 배당을 안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그 국회의원분들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럼 이 돈을 배당 안 하면 이거 배당을 하면 부자한테 혜택을 주는 거고 이거 배당을 하면은 배당을 하면은 부자들한테 감사해 주는 거고 배당을 안 하면 부자들한테 불리한가요? 아니죠. 이걸 배당을 안 하면요 더 유리하잖아. 방금 보세요. 이 돈이 자기 돈처럼 생겨서 무슨 자사주 매입하는 데 쓰고 자기 경영권 방어하는 데 써버리죠 여태까지. 그다음에 자기 갖고 있는 주식에 같이 올라가죠. 그다음에 아니면 뭐 비상장사 만들어 갖고 이상한 짓 하죠. 이해가 가요? 이거 돈이 남았을 때 배당을 안 하면 이거는 자기네만 대주주만 유리하게끔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나마 얘를 배당을 하면 대주주도 좋지만 다 같이 이루은 거예요. 우리 소액주들도 이루은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배당을 하면은 이거 유리하니까 너무 많이 주니까 이게 원래 이세혁 의원께서 이걸 제시했는데 야 이거 너무 많아 그러니까 35% 이거 발표하는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당내 반발이 많다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여당 내에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여당 내에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수위 조절을 했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이번에요. 이거 기재부에서 발표하면서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배당을 안 하면 그게 오히려 대주주만 유리하게 하는 거고요. 배당을 하면 우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배당을 많이 받고 그러면 누가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도 박수 치면서 나도 벌어야지. 야, 넌 안 돼. 이건 또 뭔가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할 때 이걸 제가 보면서 진짜 제가 틀리게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똑똑해서 그런지 이걸 다 꿰뚫고 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증권당이니까 우리 이세영 위원님이 힘내셔서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 일단 첫 번째, 이렇게 금액을 가지고 대주주의 기준을 나누는 나라가 세계에 대한민국 말고 어느 나라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별로 없을걸요. 없던지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큰 회사, 굉장히 큰 캐파가 큰 회사와 캐파가 작은 회사를 가지고 이걸 대주주를 10억으로 가지고 당신 대주주다. 그럼 이제 많이 갖다 쓰는 게 뭐냐면 서울에 국민평수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4억이에요. 이것도 제가 다 찾아봤어요. 14억이래요. 그다음에 강남, 특히 강남은 얼마 정도 하느냐? 대략 한 30억 정도, 한 27억이라는데 한 30억 정도. 강남 중에서도 압구정은 국민평수는요, 이거 50억 이상이에요. 소장님 10억이 그게 작은 돈입니까? 아니 작은 돈 아니죠. 더군다나 종목별로 10억이니까 작은 돈 아닌데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막 여기저기 여러 개를 사는 게 아니라 웬만한 압축된 종목에 거의 몰빵으로 들어가거든요, 몇 개.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걸 10억으로 해버리면 문제는 이게 진짜로 이현주 최고위원인가요? 그분도 여기서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를 쓰셨던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왜 그러죠?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여성 국회의원들이 꽤 계신데 이런다고 해서 이게 세금이 더 많이 거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도망가려면 미리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왜 맨 마지막에 12월 달에 맨 마지막에 주주장부에서 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기준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세금도 제대로 못 고치는데 이걸 가지고 해서 코스닥이 급락해갖고 요새 개인 투자가들 얼마나 가슴 아팠냐고요. 이런 건 좀 이해가 갑니다. 저는 증권 거래세율 0.15에서 0.1을 받는다. 오케이, 저건 이해가 갑니다. 돈도 필요하고. 이거 왜냐하면 이거 예전에 금투세 얘기 나오면서 어느 정도 나왔던 얘기니까 그래, 이건 우리가 뭐 심히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면 이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한참 오전에 관세에 대해서 자랑질을 하시던 이 원내대표께서 안 됐던지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상향을 검토한다 하는 발표였어. 어쨌든 뭐 이게 발표가 나온 건 다행스럽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게 그건데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 자, 여러분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갈 것이라고 발표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국무회의로 넘어가야 돼요. 국무회의로 넘어가서 이 안을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때 이분들은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첫째는 시장의 반응을 볼 겁니다. 시장의 반응이 급락하죠. 그래서 금요일에 주가 급락했을 때 그 증권사에서 찌라시는 뭐라고 들었냐면 이건 분노의 매도다. 여러분들 왜 가끔가다 우리가 월가에서도 어떤 정책 결정할 때 이미 주가가 빠져갖고 그 금리나 이런 결정을 제대로 못하고 월가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을 볼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로 두 번째. 주식 투자자들은 반응이 어떤가? 우리가 그냥 이래도 돼 저래도 돼 그러면 이건 우리의 힘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 여론을 볼 겁니다. 이제 이미 시장의 반응은 나왔죠. 시장의 반응이 나오니까 제각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을 상향 검토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50억에서 10억으로 내렸잖아요. 야, 그럼 이건 안 되지. 올리자. 근데 얼마 낼까? 지금 이 원내에서 죄송하지만 이 공부 안 하시는 부동산만 갖고 계신 이분들께서는 이게 안 읽고 있단 말이죠, 이게 부자한테만 좋은 거 아니냐. 일단 이 시각을 좀 바꾸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거 배당을 안 하면요. 더 이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제발 좀 깨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가 그 화장품 회사 중에서도 APR 같은 거 이 젊은 이 경영자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번에 LG생활건강인가 주가가 저 밑바닥에 있고 전혀 못 가고 있잖아요. 이게 뭔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번에 그래도 이게 지수가 가면서 야, 이거 깨어 있구나. 마침 또 대통령께서도 조선주나 이런 거를 주식해 보셨고 또 오천에 대해서 관심 있고 야, 이게 뭔가 되는 것보다 이거 믿고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부동산에 가는 돈을 바꾸겠다면요. 그럼 부동산에 가는 돈을 바꾸려면 아까 제가 강남에 그 집값이 기본적으로 국민평수가 30억 정도 가까이 되고 압구정 이런 데는 이미 50억이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돈을 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뭔가가 획기적으로 뭔가가 남들이 봤을 때 야, 이거는 진짜 뭔가가 바뀌었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가다가 자꾸만 후진합니까? 애당초 뭐 5천 얘기하지 말던지. 대통령이 이미 그 뜻을 가졌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맞게끔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대주주 기준을 10억 상향 검토한다 그러는데 하나 더 첩부직해요. 우리가 이게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10억에서 애따 먹어라 20억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30억 이게 30억 만약에 아마 이거 올린다면 제가 살 때 요번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20억 하면 욕먹을 거고요. 30억 이상 가면 자기들이 싫고요. 그럼 아마 한 30억에서 결정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이거 30억으로 가잖아요. 30억 가면요. 내려가다가 반등을 주겠는데 기술적으로 반등을 주겠는데요. 5천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더 큰 거.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 상향 검토 자, 아까 제가 국무회에 넘어간다고 그랬죠. 이게 국무회에 넘어간 다음에 이게 그다음에 9월입니다. 9월에 의회 정기 회의에 이게 상정이 돼야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대로 시행한다고 예시를 한 거지.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국무회에 넘어가야 되고 9월에 넘어가서 이게 결정돼서 시작하려면 12월 정도 돼야 시작하거든요. 그럼 우리한테는 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이 앞에 국무회도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이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부 여당 내 의원들도 아까 제가 이소영 의원님 얘기했지만 말고도 제가 그 의원님의 그 이름은 잊었는데 그런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이 또 마침 계시더라고요. 그럼 여기 보면 이 글을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얘를 대주주 기준을 하향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5만 명을 초과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5만 명이 초과하면요, 국회 상임위에 회부되는 기준이 5만 명이거든요. 이게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깨어있는 개미 투자가들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달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는 물음표 이렇게 하는데 사진을 가렸습니다. 혹시 초상권 침해 그럴까 봐 누군지는 아시겠죠. 여기 가서 이 SNS 가서 뭐냐면 코스피 5천 뭐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거기다가 달아놓고 있고, 또 밑에 보면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던데 주식도 안 해보고 정책을 낸다고?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제가 여기다가 약간 적어놓은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내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얘가 이게 이제 보자고요. 이게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얘는 내려갔다가 반등을 주는데 그 반등의 폭을 결정할 거고요. 얘가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데 중요한 것은 이 배당 성향,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냥 배당만 받아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401K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네가 퇴직할 때 내가 60세까지만 내가 일하고 내가 퇴직할 때쯤 되면 이미 이들은 백만장자가 돼서 퇴직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얘가 이 금액을 깎아놓으면 우리는 연말 되면 배당도 못 받고 강제적으로 쫓겨나듯이 주식을 팔고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 배당을 누가 받아먹을까요? 외국인이 받아먹거든요. 외국인이 그거 내려갈 때 그거 싸게 사서 그거 받아먹고, 그다음에 연초 올라가면 다시 또 와서 사야 되니까 연초에 가서 팔아먹고. 아니 도대체 정책을 누구를 위한 정책을 쓰는 겁니까? 외국인을 위한 정책입니까? 국내 투자자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거 꼭 한번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프리즈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그게 공부가 안 됐으면 아웃소싱 있잖아요. 그 이수영 의원님이나 이런 분처럼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증권계에 그 있잖아요. 거기도 뭐 보니까 국회의원도 계시던데 그분들 초청해서 한번 공부도 해보시는 다음에 다시 한번 결정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거듭이겠지만 이거 물론 만약에 배당을 많이 하면 물론 대주주가 가장 많은 돈을 받아가는 거 인정. 근데 이거 배당 안 주면 그 돈은 이들의 쌈짓돈이고 이들이 나중에 주식 팔아먹을 때 25%밖에 안 내는데, 아니 그보다 낮아야 이분들도 배당의 의욕이 생기지. 이걸 35% 준다면 이분들 뭐하러 그걸 하겠습니까? 프리즈. 저 아까 제가 제목 서두에 급락담에 반등을 줄 텐데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는 것은 저 두 가지를 우리가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고 싶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서두에 얘는 조정을 받을 때 갑자기 이런 악재가 있어서 너무 크게 조정받는 거 많은데 얘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거 왜냐면 우리가 많이 공부했어요. 많이 공부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밑에 있는 게 지금의 주식이고요. 이게 위에 있는 건데 주가가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엉덩이가 쳐져 있는 건 이건 가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쌍바닥일 때 이게 진바닥이에요. 그러면 코스피 시장은 여기 보세요. 코스피 시장은 진바닥까지 나왔죠. 근데 아직까지 뭐가 안 나냐면 얘가 히든 바닥, 이렇게 N자가 나오는 이 히든 바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게 조정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얘가 빌미가 뭐가 됐든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조정받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위에서부터 너무 각도가 가파르게 내려가니까 그럼 얘는 위로 가더라도 다시 위에서는 매물을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스피는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히든 바닥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해필이면 아까 했던 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그 재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미국이 조정받아도 국장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만약에 오늘 미국이 빠졌어요. 이렇게 급락을 줬어요. 이렇게 급락을 줬어도요. 장이 오늘 급락 줬잖아요. 이렇게 급락을 줬어도 만약에 아까 저런 얘기가 없으면 이게 월요일 날 확 빠졌다가도 이게 어느 정도 완충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할 거거든요.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내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건 올라가다 또 자꾸만 두들맞고 이런 것이 될 테니까 프리즈 한 번 더 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구보 살펴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지난주 강했던 종목을 보면 어떤 것이 강했느냐? 자, 조선이죠. 자, 하나오션. 뭐 아마 여러분들은 저의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은 매번 조선을 포함한 방산이 들었는데 대한조선도 상장되면서 얘가 움직이고 있죠. 얘들은 여전히 내려올 때는 저점에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럼 얘들도 얘가 테마주긴 하지만 다음 주 좋은 발 때는 매수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주항공은 뭐 재료가 나왔으니까 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겠죠. 역시 내려갈 때는 저점 매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요새 냉동 김밥, 요거 K-팝 대부분 헌터스 보신 분들은 김밥에다 라면 먹는 것은 아마 헌터 릭스의 과정을 보면서 알 건데, 이것도 약간 어떤 단기적인 테마주만 보셔야 되겠고 위로 올라갈 때 쫓아가는 매매는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미 미국도 얘가 매도 올킬에서 벗어났죠. 이게 매수 올킬에서 이게 보면은 매수 올킬인데 얘가 이렇게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조정입니다. 얘는 근데 가바닥이니까 하나의 바닥을 더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미국에서 주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7월도 7월인데 지금 보정되는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지표들이 굉장히 형편없이 꺾어지면서 이거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 ISM PMI 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뭐 소비자 심리 지수 뭐 이런 부분들 보더라도 뭐 경기는 그렇게 썩 그 원활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월레이사나 미셸 보우만 부의장 같은 경우에 이미 금리 동결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이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갈 때 저런 부분들이 어떤 긍정적인 예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역시 엔비디아, 뭐 팔란티어. 근데 오늘 보면 레빗은 급등 줬죠. 그다음에 탈런 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도 위로 상승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대응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응 전략은요. 얘는 이미 조정을 그러니까 이미 얘는 조정을 받게끔 돼 있어요. 조정을 받게끔 돼 있는데 문제는 너무나 가파르게 가기 때문에 당번 올라갈 때마다 얘는 매물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막연하게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있습니다 하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이건 제가 누차 분봉을 설명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몇 번 이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얘가 이렇게 저점을 깨면 올라갈 때 매도가 존재해요. 저점 깼죠. 올라갈 때 또 매도가 존재한 겁니다. 이게 코스닥이 더 먼저 이렇게 두드려 맞은 겁니다. 근데 코스피도 이놈이 얘가 저점을 깼어요. 그럼 얘는 올라갈 때 매물은 두드려 맞을 테니까 위에서는 좀 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50억에서 10억으로 내는데 그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50억으로 돌리기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단 얘들은 떠야 되는 이유가 왜냐면 이게 역연자가 아니에요. 이게 빠지려면 여기처럼 내려갔다가 떴다가 역연자 하방을 줘야 되는데 코스피의 경우는 이게 역연자가 아니죠. 이게 역연자가 아니니까 얘는 반드시 빠지더라도 들었다가 빠져야 됩니다. 하지만 들어줘도 중방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때는 당분간은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쪽에다가 비중을 단기적으로 좀 더 주셔야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해당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냥 넣어놓고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서 국민청원도 하고 SNS 가서 당신 왜 그래? 라고도 얘기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아직 우리한테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결정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지킬 것을 지켜야 되지 않나 라고 하고, 끝으로 진짜 우리 이소영 의원님처럼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